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원래 이제 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당연히 헌재가 예상이 되는 것처럼 기각을 했는데 네. 기각 이후에 이제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또 이례적으로 네. 왜 기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또 사유를 또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. 자, 일단 그 문제가 됐던 거는 네. 혹시 뭐였죠, 교수님? 정계선 재판관이.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네. 황필규라는 사람인데 황필규 변호사. 황필규. 근데 황필규 변호사가 이제 공감이라는 그런 법 단체에서 근무를 했어요. 네. 근데 그 공감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바로 김희수라는 사람인데 네네. 이 김희수가 지금 국회 소추위원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탄핵 소추위원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탄핵 소추위원하고 같이 놀던 사람이 저기 탄핵 심판한다? 이거 이상하죠. 공격과 수비가 똑같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팀. 그럼 뭐 어떻게 질 수밖에 없죠. 이거에 대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뭐 이거는 좀 깊이 신청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어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써도 되냐 마냐 가지고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해봐요. 그런데 그때 판단하는 대법관에서 판단할 때 노정이라는 대법관이 거기서 심판을 하는데 노정이 남편이 한의사다. 그럼 이것이 과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.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하는 건데 그때도 안 됐어요. 그렇죠. 그때 뭐 대법관 얘기지만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헌재가 이제 또 결정문이 공개가 됐습니다. 네. 근데 그 공개가 된 걸 보니까요. 자료 하나 띄워주시면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. 방금 지적해 주셨던 이제 그 공감 거기에 이제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한 바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 이렇게 헌재가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런데 이게 주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왜 주관적인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이제 재판관을 딱 만났는데 나를 째려보고 항상 그 좀 투명스럽게 대한다. 나 싫어한다. 나 싫다.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은 기간에 이 배우자가 같은 근무를 했다. 이게 어떻게 주관적인 걸 수 있습니까? 이건 주관적인 건 아니죠. 그냥 저는 이거 뭐 재판할 때 어쨌든 그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사람 일생을 결정하는 그런 건데 심지어 탄핵 재판이에요. 네. 여기에 대해서 이 뭐 정계선의 그 살아온 일생도 뭐 어쨌든 그렇지만 이 남편 그러니까 배우자 남편 이런 관계 그리고 또 그 사상 이런 것들이 좀 동그란 그런 사람을 민주당에 추천했잖아. 이거 뭔가 이상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.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당은 왜 추천만 하면 전부 다 우리 법이냐고. 난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. 민주당도 좀 정상적인 법관들을 추천을 하면 좋잖아. 근데 안 해 얘네들은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일선 그냥 법원에서도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네. 뭐 재판부 중에 배우자나 자녀가 무슨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다. 근데 그 회사에 대해 가지고 이제 또 재판이 열린다. 그럼 당연히 뭐 기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회피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일반 재판의 경우에도. 네. 근데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뭔가 좀 헌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하고 판사가 뭐 초등학교 갇힌 학부모다. 이거 좀 불안하잖아 이런 거 보면. 그렇죠. 그런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. 그래야지 뒷말이 안 나오지. 서부지법이 또 똑같잖아. 이 좌파 카르텔로 인해서 영장 받았고 이것도 재판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그 피의자 말은 좀 들어줘야 승복을 하지. 안 그러면 결과 나와도 계속 이게 맞냐고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애당초 정계선 재판관 본인 스스로가 자진해서 회피한 적이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 재판관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장이었을 때 너무나 이제 유명한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죠, 그렇죠? 네. 거기에서 이제 그 마찬가지로 남편이 네.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가습기 사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었다. 네. 이러면 어떻게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냐고 그 그렇습니다. 회사 측에서 이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각이 되기는 기각이 됐어요. 하지만 정계선 재판관이 본인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재판이 재배당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계선 재판관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, 그때는 맞고 지금은 왜 틀리냐? 그러니까. 그때도 자기 배우자가 그렇게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자진해서 회피 신청을 했는데 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의
핵심 아니겠습니까? 근데 헌재가 이제 이런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기피 신청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한 음.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음. 그 자랑입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왠지 헌재가 고집불통이라는 이미지를 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타당하다 싶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인 적이 그래야 헌재가 더 권위가 사는 거지. 이런 거 받아들인다고 해서 권위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. 심지어 그 헌재가 방금 얘기하셨던 그 얘기가 윤희석 대변인님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. 아니 헌재가 이거를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저 입장을 먼저 발표했거든요. 이거 뭐냐 그냥 예단하는 거 아니냐. 네.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이게 기각됐는지 아니면은 뭐 인용할 것인지 그게 기각이 되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우리 헌재는 단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기각을 인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몰라도 결정이 나기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해보면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인 거 아니겠어요? 그럼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피의자의 저는 권리라고 봅니다. 예를 들면 이재명도 그 신지루 판사한테 재판 안 받겠다고 지금 기피 신청해놨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것 때문에 지금 3개월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아니 그런 권리는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요. 그럼 이걸 갖고 있잖아요. 하루도 아니고 자기네끼리 좀 한 일주일이라도 좀 상의를 해보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뭐 기피 시작하자마자 다음 날인가 발표를 딱 해버리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 일단. 그렇죠.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회 측 변호사인 이제 그 김희수 김희수. 전 재판관 이 사람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진 이 한 사람 가지 좀 정말. 띄워주시겠습니까? 이 사진만 봐도 문제가 심각해요. 사진만 봐도. 네, 일단 저 사람이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김희수 전 재판관입니다. 자, 이번에 나왔던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맞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이제 네. 지적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사람인데 네. 제가 이제 좀 빡이 좀 쳤던 게 뭐냐면 네. 통진당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내란죄가 사실 확인이 됐던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아로라고 하는 조직을 이제 이석기가 만들어가지고 네, 뭐 아로. KT를 뭐 점령을 한다든지 뭐 전기를 끊는다든지 예.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국헌문란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거를 바탕으로 명백했던 내란죄로 통진당을 해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했던 양반이 네. 사실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치열하게 지금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 내란죄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네. 이게 얼마나 문재인식의 내로남불이냐 이거죠.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런 사람이 뭐 재판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보적이라고 해도 그것도 정도 문제지. 그러니까 이제 통진당의 내란을 갖다 세상에 그걸 해산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진짜 지금 뭐 법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구나 이번 탄핵 소추의 재판관이 된다 검사 측으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, 여러분. 진짜 웃기잖아요. 그리고 이런 사람을 문재인 정권이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했다.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라니까요.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. 진보도 나름이에요. 나름. 정말 나는 정말 얘네들이 그 문재인 정권 동안 있잖아요. 그 대법관들이 13명이 있었잖아요. 김명수를 중심으로. 근데 걔네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이상한 판결들을 그때 했고 그것들이 다 대한민국을 갖다 5년 10년 후퇴시킨 것들입니다. 정말. 그러니까 최소한 법관이면 그래도 법은 최소한 상식에 반영해야 된다니까. 맞습니다. 근데 그 상식을 벗어나서 완전 좌편향된 놈들이 지금 거기 앉아가지고 이재명도 살려주고 뭐 그다음에 현대차도 죽이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다. 저는 정말 사법부가 독립된 기관이 되려면 이런 놈들은 알아서 쳐내야 돼.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. 왜요? 저 요새 사법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 진짜. 그렇습니다. 네. 교수님 오늘 저기 핑크색 딱 포인트를 주고 오셨네요. 저기 네. 이 무도한 공수처에 항의하는 뜻에서 네. 핑크색의 포인트를 줬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회색은 무슨 뜻으로? 회색은 네. 이제 앞이 깜깜하다. 지금 우리나라가 암흑이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럼 깜깜한 가운데 빛을 찾겠다라는 뜻이 더 낫지 않나요? 제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? 왜 나의 말을 잘못 해석해서 왜 그러세요, 진짜. 알겠습니다.